네, 안녕하세요.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서림입니다. 어,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인 영혼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탄생 스토리 사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 책은 사실 제가 교대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하는 기간에 쓴 책이에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서 수업을 하면 되게 선생님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식 설명을 참 잘하는구나. 근데 초등학교 수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설명이 들어가는 걸 되게 지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업자의 양질의 설명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쨌든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뭔가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실습으로 되게 정신이 없던 기간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밤에 노트북 한 권 들고 나가서 다 써버린 원고가 지금의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라는 책의 독해편 부분이고 거기서의 핵심이 영혼 독해 이야기죠. 영혼 독해라는 이름은 어쩌다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거를 전혀 뭐 이렇게 이름을 짜고 기획한 게 아니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혼을 집중해서 읽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지어진 이름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영어 뭐 공부법이 틀리고 내 방법이 맞아 이게 아니고 읽기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읽기의 본질에 닿은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미 이게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강의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본질에 닿은 사람만이 45분 안에 이 28문제라고 하는 좀 비현실적인 이 문제풀이 시간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우리들은 인위적으로 소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닿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그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읽기의 본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을 읽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을 내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까지 하는 이게 읽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기존 영어 교육에서 본질에서 쉽게 벗어나게 된다는 게 뭐냐면 글을 고대 문자를 해독하듯이 배우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로 남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휘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었던 거죠. 이게 그 해독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메시지까지 가는 애들은 1등급으로 가는 거고 해독에서 그치는 우리들은 3등급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죠. 이 부분을 우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아주 많은 영어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습관의 문제, 읽기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고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크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소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자꾸 이 핵심 메시지만 남기는 연습, 입을 떼기 시작해서 입을 닫을 때까지 딱 메시지, 이미지만 딱 남기는 연습을 하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there is an apple로 설명을 드리죠. there is an apple 이러면 거기 사과 하나가 있다. 이게 아니고 사과 하나 떠올렸으면 끝이다. 이 사과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떠올리고 각인시키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책에서는 아주 단계적인 설명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제가 뭐 다른 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문법을 기본 구조로 아는 애들이나 기본기가 돼 있는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본 문법 구조도 모르는데 이런 책을 찾아서 볼 필요가 있나요? 그런 분들은 인강을 더 들으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부족하시면 어떤 인강이든 좋으니까 베이스를 잡아줄 수 있는 문법 인강, 구문 인강 하나 정도는 들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해독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소리를 통해서 훈련을 해서 인위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노베이스 분들보다는 기본적인 문법 구조, 뭐 관계대명사도 알고 어느 정도는 알아. 이런 분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면 소리만 내셨기 때문이거든요. 소리만 내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켜보면 그냥 정말 무미건조하게 읽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뭐 ABCDFG 거의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소리는 활용할 뿐이고 제가 소리 독해라고 하지 않고 영혼 독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영혼을 초집중해서 읽는 연습이에요. 너무너무 집중하고 싶어서 소리를 낼 뿐이죠. 누구한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심으려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읽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설명드리지만 모든 원칙을 통틀어서 이게 잘 되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자의 입장이 아닌 화자 또는 필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읽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연기하듯이 하시면 좋아요. 막 눈빛, 제스처. 내가 이 글을 썼고 이 앞에 내가 이 글의 논지에 대해서 막 설득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설명을 막 연기하듯이 해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발전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랬을 때 기술 발전이 꼭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거를 연기하듯이 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온 성의를 다해서 읽은 연습을 하시면 훨씬 재미가 있고 효과가 배로 되죠. 그래서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읽으셔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문장이 읽고 저도 10번이면 10번 될 때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한 문장 읽었는데 내가 소리만 냈어. 영혼 집중을 안 했어. 그럼 다시 될 때까지 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수능장에서 한 번에 읽으실 수 있어요.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최종 지점은 어디라고 했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거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설명하기는 귀찮아. 이게 최종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될 때까지 연기하듯이 소리를 내보시고 딱 그 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귀찮아. 딱 요 지점에 되시면 영혼 독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시가 있는데 아직은 학년이 낮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압축해서 가져와 봤어요. Globalization is already rapidly changing the marketplace in significant ways. 이랬을 때 되셨나요? 안 됐으면 다시. Globalization is already rapidly changing the marketplace in significant way. 그러니까 세계화가 시장을 막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남기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 한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으면 글로벌라이제이션 했을 때 한 단어에서 끊으셔도 좋으니까 지구본이라도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나 소리만 해서 다시 글로벌라이제이션 뭔가 지구본이라도 떠올리고 is rapidly changing the marketplace in significant ways 이렇게 해서 됐으면 세계화가 시장을 마구 바꾸고 있다고 요 정도의 요약된 말들 이렇게 마음 심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되다가 감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나중에 파이널로 갈수록 문제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영혼 독해에 좀 소홀하게 되고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죠. 그래서 막 선생님 저 잘 됐는데 갑자기 막 안 돼요. 글이 안 읽혀요. 어떡하죠? 뭐 하루에 10지문씩 할까요? 막 이러시는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절대 이게 막 10지문 막 이래서 막 의무적으로 막 짐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정말 감을 되찾고 다시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을 줄이시고 영어 지문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도망가지 않고 재밌게 읽지? 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럴 때 훨씬 빠릅니다. 제가 영혼 독해가 당신은 완성됐습니다 라고 하는 지점은요. 재미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어야 되거든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저도 수능이 막 한 달 막 이렇게 남았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냐라고 하시지만 그냥 독서실에 앉아서 영어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하던 때보다는 막 연기하듯이 역동적으로 막 읽을 때 훨씬 재밌잖아요. 그 재미를 느끼셔야 그 재미를 느꼈을 때 점수랑 상관없이 이게 나한테 온 어떤 영어 편지야. 내가 읽는 영어 잡지야. 이렇게 놓고 읽었을 때 비로소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보이고 그깟 90점 정도야 따라오게 될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재미를 느낀 거는 항상 결과로 보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수능이 며칠이 남았든 오늘도 좀 즐기면서 재밌게 하시고요. 영혼 독해 다시 9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내가 뭔가 무너진 게 있으면 영혼 독해 다시 원칙들 꺼내셔서 훈련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